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본 영화는 뭘까요? 네, 이 한국형 어벤져스라는 꿈을 가지고 지난 2022년에 네. 일부를 개봉했었던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이번에 속편인 외계인 2부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봐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부가 사실상 좀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2부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일부를 꼭 먼저 봐야지 2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진입 장벽까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신 입장으로는 이번 영화 어떨까요? 네, 우선 1부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네. 하자고 보면 꼭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보면 좋겠지만 네. 무조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2부의 영화 초반에 앞에 한 6분 정도 가량 1부를 아주 함축해서 네. 나오는 내용에 대한 요약본이 나옵니다. 뭐 나레이션이랑 또 친절하게 자막까지 나오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만 이해를 해도 2부를 쫓아가는데 주거를 네. 쫓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그 외계인 2부에서는 1부에서 나왔던 이른바 우리가 떡밥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단서들과 조건들이 모두 다 회수가 되면서 뒤로 갈수록 이야기의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특히나 최동원 감독 특유의 아주 빠른 전개 속도와 함께 캐릭터들의 이 티키타카라는 게 이제 되살아나면서 영화의 재미가 크게 높아지는데요. 1부는 사실 뭐 난해하고 복잡한 설정, 또 인물들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설명하느라고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하고 거기에 네. 치중을 했다고 보면 2부는 이들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한 대로 보이고 이 인물들의 감정이 하나로 폭발되면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끌고 간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외계인 2부를 이 코너 레드카펫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시사회 일주일 전에 1부를 OTT를 통해서 네. 봤는데요. 사실상 영화의 개봉 간격은 1년 반이나 걸렸지만 저는 사실 두 영화를 일주일 사이에 네. 거의 봤기 때문에 1부가 약간 약하기는 했어도 2부까지 이어오는 데 재미를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극대화시키고 키워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OTT를 통해서 외계인 1부를 봤던 사람들은 이 극장 관객보다는 평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부에 대한 흥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 굉장히 좀 복잡한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복잡한 설정이라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기 네. 조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1390년 고려 말과 2022년 현대를 두 개의 시간축을 가지고 왔다 갔다 오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몇 가지 설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외계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을 저지르는 그들의 죄수를 지구에 있는 인간의 뇌에 가둬서 이제 죄를 묻고 예,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이따금씩 외계인 죄수들이 탈출할 때가 있었는데 이를 관리하는 로봇 가드가 지구에 존재한다 네.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죄수들의 탈옥을 막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다가 과거에 갇힌 주인공 이안의 이야기를 그렸다면요. 2부에서는 외계 죄수로부터 세상을 구할 신검이라는 어떤 특수한 무기를 손에 쥔 이안이 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2022년 이 현재로 돌아와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보면 됩니다. 네, 말씀 간략하게 들어보니까 외계도 나오고 로봇, 시간여행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2부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하나의 영화를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개봉한 게 외계인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편이 흥행을 하면 속편을 만드는 경우도 봤고 또 이순신 3부작처럼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지만 네. 3개의 시리즈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어 왔지만 외계인이라는 이 영화는 하나의 이야기를 중간에 딱 잘라서 1부랑 2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영화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거였습니다. 네. 이런 새로운 시도 때문인지 일부는 뭐 난해하다. 그리고 시간 이동이 너무 잦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재밌어지려고 하는 순간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의 손익분기점은 730만 명이었는데 이거에 한참 부족한 153만 명밖에 동원하지 못하면서 흥행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일부의 실패를 맛봤던 이 최동원 감독은
와신 상담하며 2부 편집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50개가 넘는 편집본을 만들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네. 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장르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특한 영화라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이 무협이랑 판타지, 여기에 외계인이 등장하는 SF를 합쳤고 뭐 액션, 코믹, 쫓고 쫓기는 케이팝 무비의 특징까지 모두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새롭고 독창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다라고 보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도저도 아닌 난해하고 어려운 영화로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영화 제목이 외계인이니까 또 외계인과 관련된 과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 영화 속 설정을 보면 외계 대기인 하바가 터지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고 이제 외계인이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외계 대기 하바는 뭘까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정통 SF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외계인에 대한 뭐 존재 혹은 외계 대기인 하바에 대한 어떤 뭐 구성 조건이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영화에서 사실 거의 아예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과학 기자로서 그냥 영화를 보면서 유추를 해본 네. 결과는 이 외계인의 고향 행성은 적어도 우선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은 아닐 테니까 태양계 너머의 외계 행성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외계 대기 하바가 터진 곳에서 일부의 내용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 조건, 우리가 대기 구성 조건보다 조건 안에서 산소가 더 적거나 혹은 산소가 아예 없거나 이 하바의 조건 안에 뭐 산소가 없거나 적거나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일부 내용에서 보면 이 하바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일정 지역까지만 번져 나가고 그 이후로는 퍼지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져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구의 공기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기체일 수 있겠다. 이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영화 설정과 반대로 우리가 외계 행성에 가서 살 수도 있게 될까요? 네, 우선 이 다른 행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사실은 지구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을 벗어나서 인류가 새로운 행성에서 터전을 잡는 것에 대한 이제 욕구가 많이 있고 그거에 네.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행성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거를 테라포밍, 지구화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굉장히 오래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장 유력한 테라포밍 행성, 그러니까 지구화할 수 있는 행성으로 과학자들이 꼽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성입니다. 물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달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달은 사실 운석 충돌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 대기가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성이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안전하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갖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곤 하지만 화성의 조건도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로 아주 춥고 또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이라서 중력도 매우 미약하고요. 대기도 없기 때문에 이 지구의 4배에 이르는 우주 방사선이 쏟아져서 실제로 이 화성에서 인류가 생활하기가 아직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 들어보니까 가혹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화성을 테라포밍 한다는 걸까요? 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 가지,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은 이 화성의 온도를 우선 아주 낮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화성 궤도에다가 150m 크기의 반사경을 무려 300개나 이어 붙이고 네. 나면 이 반사경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화성 표면으로 조금 더 태양열을 많이 전달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화성의 표면 온도를 영하 63도에서 이 영상 2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 나사의 제임스 그린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전자 회로를 라그랑주 L1이라는 지점에다가 보내면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서 화성 대기를 두껍게 만들 수 있다라는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화성을 인류의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때 발표할 때 화성의 극지방에 수소폭탄을 한 10,000개 정도 터뜨리면 화성의 그 지각 밑에
갇혀 있는 이산화탄소를 급격하게 공기 중으로 끌어올려서 화성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성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예상보다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거를 수소 폭탄으로 모두 다 터트린다고 하더라도 화성의 평균 기온이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 원하는 만큼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에서 제일 큰 문제는 중력인데 사실 현재의 기술로서 화성의 중력을 지구 중력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근손실이나 골밀도 감소와 같은 의학적인 부작용이 무조건 뒤따르게 되거든요. 다만 뭐 화성에서 만약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국제 우주정거장처럼 일정 속도로 회전을 시키면 중력 가속도 1G라는 어떤 중력을 강제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이제 어떤 특정 공간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력 문제가 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계인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영화 그 외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1편 못 봐서 이 영화 좀 넘어가야 하나 싶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꼭 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